켜졌어요? 얘들? 잠깐만요. 켜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금융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활기차게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 네,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와, 박수 좀 치세요. 아, 그죠? 오늘 날씨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네.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오늘 왜 그 아열대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날씨가 금방 맑아졌다가 금방 흐려져가지고 막 그런 데처럼 막 밀려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저기 이민희 원장님은 잘 아실 건데 이민희 원장님 오늘 왜 그 날씨가 흐린지 아세요? 아, 못 들었어요? 오늘 그 현상은요,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반도가 이렇게, 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한냉전선과 온냉전선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태평양에 있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열대야. 때 전선이 이렇게 세 가지의 전선이 오늘 우리나라 한반도 중심에서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리 치우고 아유 죽겠어. 미국한테 치우고 일본한테 치우고 중국한테 치우고 똑같은 현상이야 우리 지금. 강대국한테 치워서 죽겠는데 전선 금전선도 우리나라를 치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오늘 날씨가 되게 이상했죠?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요 세 개가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지금 치고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도 맑고 남쪽도 맑고 서쪽도 맑은데 이 중부지방만 지금 비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참 몹쓸 구름. 그래서 여름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여름이 지금 갑자기 가을이 왔죠. 이렇게 뭐예요? 구름은 왔다 갔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조금씩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해요. 우리가 장마전선이 왜 오는 줄 아세요? 겨울에 한냉전선이 여름에 난기류죠. 열대야 태평양의 열대야 기류가 만나면서 충돌이 생기면서 장마전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가 계속 길게 오는 거예요. 그게 7월달, 6월달서부터 해서 7월달까지 우리가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모르는 게 없죠. 별걸 다 얘기하죠. 그쵸? 그런 것을 다 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떨까요? 이런 지식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제가 경영학이나 이런 것도 다 대화가 어느 정도 돼요. 요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치, 경제,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음악은 잘 관심이 없어서. 손님들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그럼 내가 이런 정보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할 일 되게 많잖아요. 그쵸?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근데 현재 상황되고 있는 문화도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 왜 이렇게 생기는지. 여러분들 똑같이 오늘 비 왔어. 오늘 똑같이 접했어. 휴대폰 요즘 오늘 휴대폰 여러분들 많이 보고 봤을 거야. 봤어요, 안 봤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오늘 정보를 알고 있어. 그건 뭘까요? 내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내가 빨리 캐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내가 빨리 캐치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글을 쓸 때, 그 고대에 무슨 버거집이 있었어요. 버거집. 버거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그분은 TV도 나오시고요. 달인도 나오시고 그러셔서 맥스컴을 엄청나게 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햄버거를 파는데 사람들 고대학생들 못 먹으니까 저렴하게 팔자 해가지고 단돈 1,000원에 햄버거를 출시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버거에서 단돈 1,000원짜리 버거를 출시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분이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1년에 한 2천만 원씩 장학금을 내요. 대단한 분이시죠?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장학금을 줬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시대가 흐르면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임대료 올라가고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2,000원, 3,000원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격이 무슨 버거의 집은 가격이 싼 게 매력이었는데 그 싼 매력이 없어지면서 고급으로 올라가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경영을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흐름을 내가 잘 캐치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이 상의 흐름을 내가 잘 캐치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탄탄대로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미용실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미용실 같은 경우도 경영하면서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못 나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청담동에서 옛날에 그렇게 손꼽혔던, 다 손가락 꼽혔던 그런 미용실들, 토탈 미용실, 이런 미용실들은요,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많이 벌 때는요, 하루에 5천만 원도 벌어요. 하루 매출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돼요. 하루 매출이 5천만 원도 넘어요. 근데 그런 지금 미용실들이 하루 매출 5천만 원 못 찍어요. 시대의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5천만 원이 가능한 거는 토탈샵이나 이런 데서 신부 웨딩을 하면 그렇게 벌어요. 헤어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신부 메이크업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때 당시 한 명당 거의 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런 사람도 한 20명만 와봐요. 150만 원 따려도 20명은 3천만 원이에요. 그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하루 매출 5천만 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오잖아요. 그쵸? 헤어 하잖아요. 그럼 이 5천만 원 나오죠.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금액이에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이제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이렉트로 와서 머리를 냈는데 지금은 어때요? 협력업체들이 생겼잖아요. 웨딩 플래너 이런 게 생기면서 그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 다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수익이 나지를 않아요. 그거는 원장님이 경험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데 내가 그걸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쫓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메이크업 미용을 하면서 어때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웨딩 플래너를 같이 촬영하면 더 좋겠지. 그쵸?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대 흐름을 맞춰서 내가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씩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같이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용실 같은 경우도 딱 그래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면은 잘 되는 미용실들이 큰 대기업 미용실이나 중소 미용실이나 이렇게 잘 보면은요, 원장님들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언제 바뀌냐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이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직원들도 많아서 많은 매출이 나와서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희한하게 돈을 벌다 보니까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원장님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처럼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고,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열정이 점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아봐요? 고객이 알아보죠. 고객이 알아보면서 손님은 점점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미용실들이, 잘 나가는 미용실들이 3년 이상을 가는 미용실들이 별로 없어요. 지속적으로 잘 되는 올라가는 미용실들이 3년 이상 가는 미용실이 거의 없어요. 3년 이상 올라가면은요, 어느 정도 하얀 곡선이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년 하면은 우리는 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 들게요? 아, 2호 좀 오픈해야지. 아, 또 돈 버는 거, 3호 좀 오픈해야지. 그쵸? 근데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호점을 많이 할수록 잘 됐었어요.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예전과 지금의 차이는 뭘까요? 예전에는요, 집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미용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원장님 밑에서 충성으로 다 해요. 그래서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같은 호점에 매장을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투자를 해서 오픈을 했죠. 그러면 지점장으로 가요. 저기 지점의 대점 실장이나 저기로 가요. 그러면 가서 그 매장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또 매장을 오픈해요. 그래서 2호점 오픈하고요, 3호점 오픈하고, 4호점 오픈하고, 그런 미용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가 지금 어디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대표하는 그런 기업, 그 대기업의 미용실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뭐예요? 그분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맞아서 지금 엄청난 호점을 운영을 하면서 미용실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뭐뭐 미용실은 지금 지점으로 몇 개잖아요. 동양에서 최고잖아요. 최고의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동양에서 제일 많은 지금 지경의 직원을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게 다 그런 케이스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호점, 3호점 내가 투자를 해서 오픈을 했다? 망이 딱 좋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 직원들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하면 나가요. 지점을 오픈해서 점주를 줬어도 맡겨놨어도 어때요? 나중에 나가서 자기 거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이제 지난 거예요. 그게 유행이 그게 문화잖아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이제 미용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려야 돼? 아니잖아요. 오픈시켜서 내보내야죠. 그리고 나는 체인점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직원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하나만 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없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15명 미용의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돈을 벌어서 내가 체인점 2개, 3개 냈으면 저는 아마 그거에 치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것 같을 거예요. 이 작은 미용실 하면서 저는 돈을 벌었죠. 하지만 제가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다른 데 체인점을 내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충성할 바에 차라리 이 가게 하나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가게 하나만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누가 치고 들어와도, 맷집이 들어와도 제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년이 뭡니까? 지금 제가 5년 차에도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시술 단가는 3배로 올랐어요. 시술 단가는. 처음에 내가 이 미용실 할 때보다 지금의 단가는, 미용시술 단가는 3배로 올랐어요. 객단가가 그만큼 올랐으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항상 평준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건 뭘까요? 제가 원장이고 제가 돈을 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손님하고 샴푸를 해요. 손님도 되게 좋아해요. 너무 감동을 해요. 원장님이 샴푸해줘서 영광입니다. 근데요, 옛날보다는 시원하게 못해요. 힘들더라고요. 샴푸하는 게 옛날처럼 잘 못해요. 정말 시원하게, 옛날에는 저한테 샴푸 도와달라고 손님들이 줄을 섰었어요. 너무 시원하게 해주고. 줄을 쓸 정도로 저한테 샴푸 받으면 대기 숨어 있었어요. 너무 손님들이 시원하게 해서.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가끔씩은 조금만 더 헹궈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힘드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가 샴푸를 손님들한테 다이렉트로 제가 스킨십을 다 하면서 다 해드려요. 왜 그럴까요? 제 열정이 아직까지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식지 않는 열정을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항상 손님들한테
직접 모든 거를 직접 시술을 해드려요. 하다못해 매직 같은 거, 파마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다음에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요.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충성 고객이 많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체인점을 내서 내가 직원들 많이 써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체인점 많이 내고 일을 하면 이쪽을 하나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수고만 하면 되잖아요. 저녁 때.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일을 해요. 그쵸? 체인점을 여러 개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객님과 아직까지도 커뮤니케이션 계속 통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 곡선을 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만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거는 제가 다 간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내가 뭘 할지를 내가 계속 체킹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자꾸 체킹을 해요. 체킹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생각을 해서 자꾸 바꿔요. 예전에 제가 WM 할 때는요, 탑머리 복구를 해서, WM 했을 때 탑머리 복구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가 블로그를 할 때요, 블로그 항상 제가 포스팅해서 올리면은요, 맨날 1편에 올랐었어요. 1등에서 항상 1페이지에 떴었어요. 블로그 포스팅하면. 전화 오면 탑머리 복구가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탑머리 복구 하는데 50만원을 받았어요. 매출이 많이 찍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유행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이제 막 잘 나가니까 돈 많이 벌고 하루에 매출 막 몇백만 원을 찍으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와 씨 진짜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벌겠다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도 지나가니까 막 네이버에서 노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제가 올리는 포스팅이 점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10위권 막 뜨고 막 그래요. 페이지다. 그러면서 전화가 안 와요. 또한 뭐죠? 또 많은 미용실들이 공고를 해서 막 이제 들어와요. 그걸 하려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뭘 먹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차라리 탑머리 복구 하지 말자. 그래서 손 뗐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탑머리 복구 할 때 막 저는 손 떼버렸어 아예. 뭘 신경 쓰냐면 탑머리 복구 하면서 얻었던 그 클리닉 있잖아요. 이 좋은 클리닉을 가지고 좋은 펌제, 좋은 클리닉, 좋은 지식을 가지고 차라리 손상이 안 되는 손님들한테 머리를 시술을 하자. 그랬더니 뭐 어떻게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더 좋아해요.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크림 효과가 막 3개월도 가. 머리가 부드러운 이 느낌이 2달, 3개월 막 이렇게 가. 손상된 머리는 1달 정도 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 이 가격에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이거 가격보다 더 주고 하는데도 이거만큼 못 가는데 원장님 하시는 머리를 했으니까 이 정도 간다. 와, 동네에서 이런 미용실도 있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바꾼 거죠. 그쵸? 제가 시대에 빨리 제가 캐치를 해서 빨리 승부를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천연펌으로. 천연펌으로 제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뭘 이고 나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브론트 커트라는 걸 하진 않았어요. 뭘 했냐면 머리 수술 치지 않는 브론트 커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대가 또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탄머리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뭘 시작했어요? 천연폼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한 건 뭐예요? 블런트 커트를 시작했어요. 고객이 점점점 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샤기 컷을 싫어하는 고객님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이거야. 블런트 커트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이거야. 손님들이 샤기 컷을 너무 싫어해. 어디 갔더니 머리 수술을 왜 이렇게 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이제 내가 유행에 쫓아가려면 그걸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 수술 안 치는 블런트 커트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블론트 커트에 천연 펌을 제가 사용을 해요. 블론트 커트의 단점은 뭐예요? 화려함이 없어요. 근데 고객이 집에 가서 손질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화려한 걸 좋아할까요?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천연 펌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아기 커트를 했어요. 아기 커트 전문샵. 블로그에만 아기 커트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머리 만지는 사람은 아기 커트 전문점으로 떠요. 뭐냐면 아기 커트를 하다 보니까 누가 와요? 엄마 아빠들 오죠. 가족단위 손님이 많아요. 저희 미용실은. 그때 잡았던 손님들이 지금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천연펌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오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수술 받치지 않는 커트를 구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거를 좋아하는 손님들만 오게 돼 있어요. 매니아층들만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나도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은 우리 미용실 이렇게 보면은 이거에 너무 쫓아가요. 유행은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행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러죠. 유행은 빨리 선점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선점하냐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선점을 해요? 항상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선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자꾸 변화를 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몰라요.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뭐 했죠?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그쵸? 그리고 강의를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내는 게 뭐예요? 유통이에요. 천연 샴푸 지금 생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여기서 끝나서 이제 저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발전돼서 다른 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행을 내가 또 찾아가서 내가 찾는 거니까. 그죠? 선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다음에 제가 사이드로 또 제품도 생산을 합니다. 많은 양을 생산하지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 생산해요. 제가 2달 됐는데 벌써 본점 반 다 채운 것 같아요. 그쵸? 빠르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 선점할 수 있는 양. 유행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유행이 나를 쫓아올 수 있게끔 미리 선점을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내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우물 안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미용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사람들 얘기를 대화를 나눠보면 옛날에 했던 고지식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만약에 포스트 간다 그럼 포스팅 주제를 바꿔야죠. 왜 파마를 한다는데 블로그 포스팅 할 때 파마만 잔뜩 올리면 파마 손님은 잔뜩 올 것 같죠? 올 수도 있죠. 저는요 거꾸로 해요. 커트 손님을 많이 올려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다물대면서 나중에 파마를 하더라고요. 작은 것을 중요시 소중히 하는 거가 더 중요시해요. 뭐죠? 기본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유행을 막 쫓아가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기본에 더 충실을 하다 보니까 유행이 나를 쫓아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유행을 찾아서 막 쫓아가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항상 탄탄하게 기본을 잡아놔요. 기본을 잡아보다 보니까 다른 그 유행이 나를 쫓아오더라 이거야. 신기하잖아. 나는 유행을 내가 쫓아가지 않는데 지금도 왜 얘기를 해요. 그거 왜 따라하냐고. 그거 얼마 못 가. 왜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 많아야 그 유행은 많이 가봐야 2년 3년이야. 그 유행을 왜 쫓아가냐 이거지. 그때만 돈 벌을 거야? 아니잖아. 길게 가야지. 작은 것부터 해서 탄탄히 만들어서 길게 가야 되잖아. 길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보세요.
3년에서 많이 유행해서 쫓아다니면 3년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생기면서 바뀌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더 5년, 10년 동안 탄탄대로 계속 가야죠. 저도 처음에 오픈할 때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런 거를 실천에 옮기면서 많이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면 안 되죠. 그쵸? 실패를 하면 안 돼요.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내가 가야 되겠잖아요. 한 번은 실패하는 것도 괜찮아요. 쓰디쓴 경험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아요. 왜?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탄탄하게 되거든요. 돈도 한번 잃어봐야죠. 몇 천만 원씩 잃어봐야지. 오픈해서 한 몇 천만 원씩 한번 깨먹어봐야지. 그쵸? 근데 돈도 많이 깨먹은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어요. 그거 알아요? 내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죠. 그렇게 미용실 하면서 몇 천만 원 깨먹을 돈이 있으면 가서 강사님한테, 유명한 강사님한테 1,000만 원 주고 저 다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 강사님이 눈이 뒤집어질 거라고. 맞잖아요. 차라리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그냥 받아버려 그냥. 응?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항상 신문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뉴스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문화에 살아있다는 존재는 확실히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문을 보면서 그 시대의 정보는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흐름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객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들이 좋은 정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미용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용만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미용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유행을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회 전반적인 거를, 자, 우리가 미용할 때는요, 경영을 할 때는, 자, 미용 시작할 때는 뭐만 봐야 돼요? 미용만 봐야 돼요. 처음에 미용 시작할 때는 10년차까지는요, 우리 미용만 봐야 돼요. 미용 아니고서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20년차에 경영을 해요. 경영을 하면 뭘 봐야 돼요? 오너가 됐잖아요. 미용실 잘 되게끔 내가 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예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내가 미용실 잘 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손님을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뭐 공부해야 돼요? SNS 공부해야죠. SNS 공부해야지. 안 올릴 거야? 미쳤어. 죽음이야. 그냥 손님 올 때까지만 기다릴 거야? 오늘 전국의 미용실이 얼만데, 경쟁이 얼만데 기다릴 거야?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나 죽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살아남아야죠. 그럼 올려야지.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오더라도 올려야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경영자가 됐으면, 오너가 됐잖아. 이제 따뜻하게 이제 SNS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전문 경영으로 이제 바뀌어야지. 전문 경영을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전문 경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살롱도 운영하면서 전문 경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살롱도 운영하면서 지금 아카데미나 아니면 제품 유통, 이 세 가지에 지금 저는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작다고 내가 미용실 이만큼 작다고 해서 저는 지점은 제가 내지는 않아요. 제가 따로 투자해서 앞으로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렇고요, 저는 지점은 내지 않을 겁니다. 100% 저는 단 1%도 저는 투자 안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투자할 거냐면 아카데미와 유통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전문 경영인으로 가야죠. 미용실에서 몇백억 벌 수 있어요? 1억도 못 벌걸요? 그쵸, 연봉 1억이 되니까 가능하겠다. 10억, 100억 벌 수 있나요? 근데 유통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뀌어야죠. 전문 경영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그거 하려면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그냥 먹일 수 있어요? 그냥 가능해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천천히 밟으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내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만 그런 유통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유통을 시작했다 완전히 쫄딱 망해요.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야죠.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떨어진 게 아니고 동종이잖아요. 제가 요즘 샴푸 공부 되게 많이 해요. 샴푸 속에 있는 성분이나 이런 공부 되게 많이 해요.
막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찾아요. 그래서 막 이제 외우려고 그래요. 막 뭐 코코베타인, 뭐 소듐 나올리실 설페이트 막 뭐 이런 거 되게 막 외우려고 그래요. 막 그리고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막 스스로 막 공부를 해요. 우리 미용인들도 그런 거 공부를 해서 좀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샴푸의 성분이 거의 지금 90% 이상이 엄청난 화학 제품으로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가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재래성한테 많이 당하고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게 몇 등급인지, 안전등급 몇 등급인지 저는 그것도 공부해요. 그거 막 딸딸딸 외우려고 막 지금 생각 중이에요. 소듐 나올실 설페이트 이런 거 같은 안전등급 3등급이잖아요. 우리가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등급이 낮아서 뭐 우리가 천연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는 안전등급 2등까지는 우리가 천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3등급 이상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지금 제가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 유통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럼 공부해야죠. 파고들어야죠. 성분 다 볼 줄 알아야죠. 디메치코너, 우리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리스를 에센스를 바르는데 이 에센스는 실리콘이 없습니다 하고 불질을 막 쓴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실리콘 성분이 없습니다. 딱 봤더니 지금 제가 딱 봐서 보니까 들어있어. 뭐 들어있어요? 디메치콘 들어있잖아. 실리콘이라고 안 써있잖아. 디메치콘 딱 써있는데 불 지르니까 탄내가 안 나는데 근데 실리콘 안 들어있대. 말이 돼요? 딱 봤을 때 실리콘이 딱 들어있는데 그것도 20번 있어. 몇 번 안에.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걸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미친 듯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오너 경영인은요,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을수록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용해 먹어야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여기서 몇 명이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듣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지금 강의 전국적으로 보고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동영상 찍은 거 가지고 제가 또 어디다 올려요? 정리해서 유튜브에다 올려요. 그리고 글을 막 쭉쭉 써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 또 이론은 문서로 또 정리를 해요. 그날 저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작업은 무조건 필히 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려요. 그 다음날 바로 올려요. 오늘도 올라갔죠? 어제 한 거 오늘 올라갔죠? 어제 25탄에서 올라갔어요. 그걸 다 써서. 오늘 이제 26탄이니까 내일 올라가겠네요. 이게 전문 경영인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게으름이 있으시면 안 돼요. 전문 경영이고 전문 언어는 경영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할 거를 내가 다음에 미루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유행에 쫓아가지 마세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쫓아가는 거는요,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이직의 기본을 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행이 나를 쫓아오게끔 만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머리 복구를 했어요. 천연펌을 했어요. 애기컷 했어요. 저 애기컷을 10분이면 잘라요. 미쳤죠? 애기컷도 10분이면 잘라요. 천연펌? 와, 타머리 국가에서 천연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쵸? 제가 그 파마하고 클리닉 가면은 클리닉 넣어주고 파마를 하면요, 클리닉 부드러움의 느낌이 3개월 가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가능한 걸 어떡하라고. 꺼졌어요? 네. 네. 자, 블런트 커트. 지금 블런트 커트, 저는 블런트 손님이 오면은요, 오히려 미친듯이 샤기 커트 오시는 손님들은 제가 그냥 가시라고 해요. 저는 블런트 커트만 합니다. 라고 해요. 두 번 다시는 안 오겠죠, 그 손님이. 블런트 손님만 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것만, 그 손님만 받으시면 돼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수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식물만 수용을 하세요. 아셨죠? 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경영을 하는 거는요, 내가 유행을 쫓아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베이직을 하고 있고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조금씩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를, 그거를 최고의 경지까지 올려놓고 나서
그러면 유행이 나를 쫓아올 수 있게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유행을 선점하는 길입니다. 내가 유행 쫓아가면 늦어요. 아셨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경영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씩 전문 경영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친듯이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문 경영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지금 저처럼.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